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부 3강 청간병화 사주풀이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병화의 양화작용. 따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태양과 같은 병화가 겨울에 출생하였으니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간목을 기르는 능력을 가진다. 여기서는 간목을 기르는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간목이 바다에 해당하는 임수에서 양분을 섭취하므로 먼 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된다. 다행히 운이 동남방으로 향하여 뜻을 이룰 수 있다. 평생 조종사로 근무하다 은퇴하였다. 간목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임수에서 양분을 섭취하므로 먼 곳을 왕래하는 사람이다. 임수가요, 바닷물이라고 물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장환경, 유통환경, 대외, 교류 환경,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임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요, 간목이 이동도 많고 먼 곳을 왕래해야 되겠죠? 다행히 운이 동남방으로 향하여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간목을 키울 수 있는 뜻을 이루었다는 거고요. 동남방은 봄, 여름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주 풀기 전에 워밍업 좀 할게요. 신자진 삼합해갖고요, 임수로 투관했어요. 편관격이에요. 그리고 투관이 돼서 격이 뚜렷해요. 이렇게 격이 뚜렷하면요, 격으로 보아주셔야 돼요. 격으로 보기. 격으로만 봐도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성분이나 음간이 오시면요, 이분은 조라든지요, 일간 위주로 봐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또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분은 격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격이 뚜렷하면요, 역학원에 오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편관격은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여 상승하다, 업그레이드 되다 이거든요. 그래서요, 일관이 근황해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근이 없고요, 편인에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요, 편관이 왕해질 때요, 역학원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편관이 뜨면요, 식신하고 편인이 같이 발동을 해요. 근데 이분은 식신제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편인이 있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역하기 때문에요, 편관의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중압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사주 에필로그였고요.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월이니까요, 겨울이고요. 수왕절, 한랭이에요. 그리고요, 6대운이기 때문에요, 임수, 사령, 임수, 당령이에요. 4월에 임수는요, 임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외 교류 정보를 간목, 고객한테 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겨울이니까요, 가을에 준비한 걸 갖고 봄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금생수, 수생목을 해야 되고요. 이 사주는요, 금생수, 수생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와 능력 발휘가 뛰어나요. 그리고 당령에 의해서 임수의 정보력을 간목한테 잘 전달하기 때문에요,
환경에 맞게끔 제 할 일을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필기한 것 좀 지우고요. 오행을 좀 볼게요. 신자집 삼합국이 됐죠. 재능국이에요. 재능국. 내 주변에 실력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재능을 만든다. 실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월이니까요. 신임, 무갑, 정이죠. 근데 정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화로 하기 때문에요. 이분은 리더십, 관리력, 지도자급이에요. 대신 신임이란 상품이 없어요. 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정보력을 간목한테 전달만 한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여행객이란요, 상품을 모아오면요, 이분이 최종 목적지에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필기한 것 좀 지우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신임의 병화가 왔죠? 상품 판매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익도 중요한데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 도움이 돼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격국 볼게요. 자월에 임수가 투관해서 편관격이에요. 그런데요, 식신인 상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조금 약한데요. 16세 대운의 10년이죠. 이때 무토, 식신, 상신이 와갖고요. 이때 자격 요건을 마련했어요. 편관격이요. 편인으로 살인상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살로요. 조직도 커요. 조직도 크고 그 다음에 실력이라든지 임무 수행도 잘해요. 그리고 재생살을 한 다음에 비견을 제압을 했어요. 비견을 제압했다는 것은 경쟁자를 제압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총괄자가 될 수 있어요. 총괄자가 된다. 그래서 이분은 직책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건물주라면요, 재생살로 건물을 마련하고 임대인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서 사는 걸 말해요. 만약에 재생살이 안 되면요, 임대인이 나의 영역에 들어와갖고 내 영역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살이 되고 비견을 제하면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총괄자가 될 수 있다. 영역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분한테 간목은 편인이죠. 편인이고 구신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식신이라는 상신이 살아있으면요, 식신 제살에서요, 살해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다음에 살인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식신이란 상신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살을 누그러뜨리는 것보다 그냥 살을 받아들여서 임무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재생살도 되니까 살에 맞추겠다. 그래서 조직을 잘 따르고 임무 수행을 잘 하는 걸로 격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인이 구신이 되고요. 재성이 상신이 되고요. 여기서 식신은요, 자격 요건을 갖고 자격을 따는 걸로 임무를 한 것 같아요. 사주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화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